영화 관상에 보게 되면 백윤식 씨가 연기한 인물이 김종서 장군이잖아요. 딱 김종서 장군하고 아주 비슷한 이미지를 캐스팅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고 엄청 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실제 김종서 장군은 육진을 개척한 인물이잖아요. 육진이 여기 조선의 맨 최북단 제일 거칠고 척박한 데잖아요. 여기를 개척해서 나중에 대호, 큰 호랑이라는 별명을 사실 얻죠. 그리고 나중에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적 취급을 받죠. 역적 취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관련된 기록을, 좋은 기록을 없애버려요. 역적이 무슨 좋은 기록이야 하고 싹 많이 지워버려요. 그래도 남은 이미지가 이 대호,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이라서 기록을 많이 지웠는데도 사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수양대군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면 기록이 많지 않은데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구멍이 많은 인물이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람 약간 어리버리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잘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김종서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김추라는 사람이었는데 정이품이었어요. 정이품이면 지금의 장관급이에요. 지금도 장관 대단한데 그 당시 양반, 그 중에서도 최상위 장관의 자제였으니까 완전 금수저 엘리트 집안인 거죠. 자, 아버지 김추는 당시 여말선초죠. 고려말 조선초 사람이에요. 자,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했던 사람도 아니고 난 그렇다고 고려의 충신을 지키겠어.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고려의 충성을 지킨 정몽주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적당히 시류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여기가 낫다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낫다 싶으면 저기 가고 해서 적당히 맞춰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이품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아들 김종서도 그 당시 양반 아들들이 하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죠. 문과의 응시예요. 23살의 과거의 급제예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문과예요. 문과. 문과 말고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무과가 있었잖아요. 김종서 장군, 우리가 아는 이미지의 김종서 장군은 장수잖아요. 육진을 개척하고 막 여진족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김종서는 원래 문과 출신이었다. 글쟁이였다. 언제까지? 5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실 장군으로서 보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활도 쏘고 무예도 닦고 했겠지만 주된 관직은 문관으로 생활을 했다. 이렇게 23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쭉 관직 생활을 합니다. 언제? 33살까지 일단 관직 생활을 해요. 근데 33살인 1415년에 파직당하는 일이 있어요. 잘려요. 자, 금수저를 왜 잘랐을까요? 진짜 엄한 사고를 친 거죠. 순찰패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순찰패가 뭐냐고요? 이거는 마패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 마패 있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가 딱 와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마패를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막 다들 오들오들 떨고 막 육모방망이 든 막 군인들이 다가와서 막 다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패라는 것은 암행어사의 지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어요. 순찰패도 비슷해요. 순찰을 할 때 이 표식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마패를 분실한 암행어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파직됐어요. 그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바로 파직. 순찰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는 관리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파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특수 직급에 주어지는 중요 보안 카드 아니면 중요 서류 이런 거를 분실한 셈이죠.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파직될 만했어요. 근데 김종서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은 한 번 파직 가지고는 물러서지 않아요. 다시 관직에 나갑니다. 자, 36살인 1418년에 지방관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방을 관리하는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제방이란 거는 그냥 강둑이라고 보시면 되죠. 강둑. 이걸 못해서 파직 플러스 이번에는 보너스로 태형까지 50대 맞아요. 태형이면 곤장이잖아요. 곤장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둘째 치고 진짜 치욕스러운 벌이었거든요. 사실 모두 다 불러놓고 모두가 있는 다 앞에서 엉덩이 까고 막 때리는 거잖아요. 진짜 개망신당하는 형벌이 태형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직 플러스 태형까지 당하고 완전히 큰 사고를 친 30대 젊은 관리가 돼버려요. 제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강둑인데 당시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제일 중요하죠. 농사를 지으려면 뭘 관리해야 돼요? 물을 잘 관리해야 되죠. 물을 잘 관리 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물을 잘 관리하려면 제방이 중요하죠.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다 써야 되고 홍수가 났을 때 막아줘야 되잖아요.
제방을 잘 관리 못하면 물을 잘 관리 못하게 되고, 물을 잘 관리 못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1년 농사를 망치면 국가 세금이 거치지 않게 되고 국가 재정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당시 농사를 못 지면 국가 경제가 마비된 시스템이었잖아요. 당시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제방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제방, 요 옆에도 제방. 그럼 여기 논이 있잖아요. 이제 논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잘라놨어요. 필요할 때 물을 여기다 대서 물을 써야죠. 제방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요 제방을 잘 막아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죠. 그래서 제방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잘리고 곤장도 50대로 맞게 됩니다. 자, 보통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죠. 근데 얘는 출신이 뭐다? 금수저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구원의 손길이 이번엔 좀 진짜 센 백으로 와요. 누가 구원해주냐? 이런 두 번이나 잘린 애를. 바로 세종대왕이 구원을 직접 해줘요. 이 김종서가 두 번째로 잘린 해가 1418년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떤 해냐면 세종대왕이 왕으로 즉위한 해가 1418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잘린 지 1년도 안 되는 관리를 다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강원도 지방 감찰로 임명을 해요. 강원도 지방 감찰은 어떤 일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강원도 지방이죠. 여기 주황색 강원도 지방이에요. 여기에 감찰로 보내게 됩니다. 감찰이란 사정과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사정,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검찰이에요. 정보,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 국정원 이런 곳이에요. 지금도 사정과 정보를 담당하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은 진짜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전에도 감찰은 지방직이긴 했지만 사정과 정보를 쥐고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러니까 파직당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요직에 배치를 하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도 세종대왕은 밀어붙여요. 얘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김종서에게는 정말 마지막 동아줄이죠. 이 기회까지 놓치면, 왕이 직접 하사한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수행을 합니다. 이 강원도 지방의 감찰을 맡게 되었는데 아주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비리도 적발하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자, 두 번 사고치고 한 번 잘했어요. 세종이 믿어줄까요? 아직은 믿지 못해요. 두 번 사고 쳤으니까 두 번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야 믿어주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419년 충청도 지방으로 감찰을 다시 보냅니다. 여기저기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충청도 지방 감찰로 다시 한번 보내서 얘를 시험해봐요. 근데 충청도에는 당시 기근이 들었었어. 그래서 구휼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근과 역병이 들었을 때 구휼 사업. 지금으로 따지면 구호 사업 정도가 되겠네요. 백성들을 아픈 사람들을 지원하고 식량도 나눠주고 이런 일이죠. 이 까다로운 일을 김종서가 또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 눈에 들어요. 지방에 있을 때 잘 수행했으니까 이제 중앙정부로 불러도 되겠다. 다시 중앙정부로 부르게 돼요. 근데 중앙정부에 어디로 부르게 됩니까? 아까 지방직이 감찰이었잖아요. 감찰은 지방에서 사정과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중앙정부의 사정과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사관원, 사헌부 이런 직급이었어요. 그래서 사관원과 사헌부에서 경험을 두루 쌓게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행정 경험도 쌓아 해서 의정부에서도 경험을 쌉니다. 그러니까 요직은 두루두루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41살 때 좌승지로 임명이 돼요. 자, 좌승지는 어떤 벼슬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인물이 도승지였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인물이 도승지.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의 넘버 원이죠. 도승지는. 좌승지는 대통령 비서실, 그 당시 왕의 비서실의 넘버 2 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사고를 쳤지만 두 번 잘한 다음에 계속 승진을 해서 그 이후로는 세종대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신하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쭉 승진을 해요. 언제까지? 50세까지. 자, 그리고 이 50세 때 김종서의 후대 평가를 다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바로 여진족이에요. 당시 조선과 여진족의 상황은 좀 묘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만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국경이죠. 고려 말 국경은 이렇지 않았어요.
약간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잘랐죠.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조선의 국경으로 온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기 그럼 누가 살았냐? 바로 여진족이 와서 산 거예요. 근데 조선은 이 땅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면 강이 국경이 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영토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강이 국경이 아닌 거예요. 고려시대 때 인위적으로 천리장성을 쌓긴 했지만 뭐 오래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땅이 국경인 것보다는 강이 국경인 게 훨씬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진족이 지금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먹어버려야겠다. 명분은 있죠.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우리는 북진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 여기 살고 있던 여진족은 가만히 살고 있는데 조선이 호시탐탐 노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진은 당시 부족 단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잖아요. 조선이 아직까지 여진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한 것은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맹가천모가. 여기가 여진족 대장이었어요. 여진족을 그나마 규합해서 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여진족 한 추장이었어요. 근데 여진족 사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알모카 부족이 쳐들어와서 이 맹가천모가 추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호랑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토끼도 나서고 여우도 나서고 내가 대장할 거라고 내가 대신 이 지역을 다 먹을 거라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기회가 왔죠. 호랑이가 없어지고 지금 다 제각각이니까 각계격파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 먹어버리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이 부분에 급습해서 군사기지도 세우고 백성들도 다 이주를 시켜. 그래서 조선 땅으로 편입을 하려고 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왕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맡기죠. 김종서 장군이에요. 김종서 장군이 그래서 언제? 51살 때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북쪽이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자, 이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51살에 가서 8년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수도에서 방 따뜻한 방구들에 이렇게 있다가 이 함경도로 외지로 출장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왕이 명령한 거니 어쩔 수 없죠. 임무를 이번에도 완수하고 옵니다. 자, 8년 만에 완수를 하고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다가 수도로 돌아옵니다. 세종실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북방의 일에 대해서 밤낮으로 걱정했는데 밤낮으로 염려했는데 김종서 때문에 걱정이 없어졌다. 즉 김종서가 완전하게 이 일을 수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금이 환영한 다음에는 형조 판서도 지내고 예조 판서도 지내고 우의정도 지내요. 이렇게 승승장구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떤 일이 있어요? 계유정난. 네. 계유정난이 있어서 김종서를 수양대군이 살해합니다. 김종서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승승장구하다가 30대 때 파직도 여러 번 겪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신임을 얻어서 최고위직까지 오르죠. 하지만 나중에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에게 목숨을 잃죠.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어요. 금수저 출신이긴 했지만. 그래서 김종서의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